일단 여러분 신안군의 모습을 구글어스의 도움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런 광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고 여기 보이시는데 여러분 이게 염전이 있어요. 염전이 있고 아이고 이게 염전 같지 않고 이거 꺼멓게 돼 있는 게 이게 있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염전이 아니고 태양광 패널 이런 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염전이 신안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 아이고 여기도 볼까요? 아이고 여기 이게 시커먼 거 뭘까? 이게 다 염전이겠죠. 뭐 태양광 패널 아직 이게 사진이 안 찍힌 걸까? 이런 건 태양광 같죠. 이런 건 태양광 패널 같은데, 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자, 신안군에서 신안군 염전이요. 신안군 염전이 계속 줄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유는 태양광 때문입니다. 태양광 때문인데, 신안군에는 태양광은 2018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기로 되어 있냐면 428만 평이요. 신안군 태양광 시설은 428만 평이 설치되어는 게 돼서 쭉쭉쭉쭉 늘어가고 있는데 60%가 염전입니다. 60%가 신안군 태양광 발전 시설 428만 평 중에서 60%가 염전이에요. 자, 염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일염 생각해 보세요. 비 자주 오면은 막 바닷물 말리고 있는데 비 오면 말짱 도루묵이죠. 비 잘 안 와야 되고요. 볕 잘 들어야 되고 구름도 자주 끼면 안 됩니다. 저기가 천일염 생산지인 이유가 입지가 그래요, 여러분. 입지가 또 땅이 평평해야 돼요. 땅이 평평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일염하고 태양광은 입지가 완전히 겹칩니다. 입지가 완전히 겹쳐요. 그리고 신안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428만 평이고요. 그 중에서 60%가 염전이다. 그래서 신안군 태양광이 2018년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염전이 점점 줍니다. 염전이 줄면서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후쿠시마 이전부터도 천일염 가격은 쭉쭉 오르고 있었습니다. 2020년대 말에 2020년 말에는 9,500원이었고요. 20kg 한 포대가 2021년에는 2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선동 이전에는 쭉쭉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 봄에는 2만 3천 원을 돌파했고 최근에는 드디어 6만 원까지 등극을 했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사재기다. 이것도 완전히 염전, 천일염 가격은 이미 오르고 있었고 천일염 가격이 오르고 있었던 이유는 염전에 태양광을 깔았기 때문이다가 여러분 이게 정확한 원인 분석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요. 여기다 대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는 건수죠. 가격 오르는 거를 가속을 붙이는 건수가 돼서요. 그래서 이게 연간 100%의 가격 상승을 계속 이루어서 9,500원, 2만 원, 2만 3천 원, 그리고 또 2만 3천 원을 뚫었던 2022년 봄에 1년이 지나고 났더니 5만 5천 원, 6만 원. 그러니까 1년에 2배씩 소금 가격은 오르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천일염이 아니고 자염이라고 하죠. 자염. 정제염이라고도 하고요. 끓여서. 자염은 이제 전통적으로 서서히 끓여서 하는 게 이제 자염이고, 이제 이제 정제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장식으로다가 푹푹푹 해가지고 픽 해서 공정으로 뽑아내는 게 이제 정제염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천일염 고집하지 말고 정제염이나 자염을 먹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중국산 천일염 16,000원, 15,000원대 그렇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사재기다라는 건 쟤네들의 거짓 선동입니다, 여러분. 전들의 거짓 선동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사재기가 아니라 염전에 태양광 깔아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산은 에이, 소금 이거 얼마나 한다고 20kg짜린데 이거 얼마나 한다고 20kg에 6만 원이면 이게 그렇잖아. 그러고 이제 소금을 좀 비싸고 가격이 올라가도 우리가 계속 사 먹다 보니까 이런 일이 외국 시장 균형이 안 되고, 우리가 국산 먹는 거에 있어서 국산을 고집하는 신토부리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 국산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도 계속 소비가 되니 여기까지 온 거죠.
예, 중국산 소금 15,000원에서 16,000원대 요 정도 나오고 있고 6만 원 돌파했죠.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게 이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있어요. 더 웃긴 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요, 동해안에서 서쪽으로 오는,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서쪽으로 전기가 이동하는 송전탑은 지금 농민단체들이나 뭐 이게 좌파단체들, 저는 주사파라고 하는데 NL단체들이라고 할까요? NL단체들이 동해에서 서쪽으로 오는 송전탑은 몸에 나빠요 하고 다 막고 있어요. 거의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발전소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웃긴 건 이렇게 남쪽에서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을 많이 해놓으니까 송전탑을 이쪽으로 충남과 경기도로 있는 이쪽 이렇게 송전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송전탑은 건설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니, 송전탑이 나쁘면 전라도 송전탑도 나쁘고 강원도 송전탑도 나빠야지 왜 강원도 송전탑은 나쁘다고 막고 전라도, 충청도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탑은 안 막냐 니네. 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응?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태양광이 피크 시간에 전력을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면 여러분 그 발전소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로 날려보낸다니까요. 그 전력망이 타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제가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끝내면 유죄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신안군에서 신안 군수님과 신안 군민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기사 하나를 볼게요. 근데 기사 내용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농어문 신문에 나온 건데, 지역 살리기 나서다 전남 신안 햇빛 바람은 군민의 건 주민 이익 공유제 모범이다. 2023년 4월 7일 이렇게 보고 나왔고, 지금 현재 부지에 96메가와트 발전 설비를 갖춘 태양광 발전소로 약 1,600명 주민이 분기별 1인당 10에서 30만 원의 배당을 받고 있다. 분기별이니까 1년으로 하면요. 이거 글씨가 너무 안 보이나요? 분기별 10에서 30만 원이니까 1년으로 하면 40만 원에서 120만 원 받고 있는 겁니다. 1년으로 하면 40에서 120만 원을 받고 있다. 현재 그렇고 있어요. 저게 완성돼서. 근데 이제 저게 끝이 아니거든. 이미 완성된 거에서부터 저렇게 쭉쭉쭉쭉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안군은요, 여러분, 청소년 수당을 주고 있어요. 신안군 청소년 수당, 햇빛수당이 얼마냐면 반기별로 20만 원씩. 그래서 1년에 40만 원씩 청소년들에게 1년에 4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햇빛 아동 수단이라고 햇빛 연금에 이어 햇빛 아동 수당에서 이렇게 1년에 40만 원씩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 지역 아동 전체한테 4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2030년에는 어떤 목표? 2030년에 지금 태양광 말고 풍력 발전, 저기 신안 앞바다에 대규모 풍력 발전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거게 완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완성이 되면 1인당 50만 원. 아이고 이게 아니라 이거. 햇빛 연금을 경험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10.6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을 추진하는데, 해상 풍력이 지금대로 추진되면 2030년부터는 1인당 50만 원, 4인 가족이 200만 원의 해상 풍력 배당금을 분기가 아니라 매월 4인 가족이 200만 원의 해상 풍력 그 배당금을 받고, 거기다 플러스 햇빛 수당까지 받으면 4인 가족이 많이 받는 데는 이제 거의 380, 400, 350 이상. 그냥 지역의 신안에서 그 풍력과 태양광으로 배당받는 것만 350에서 400만 원 정도까지도 1인 가정이, 저기 4인 가정이, 그리고 애는 또 그 청소년 수당, 햇볕 수당 따로 받고 해서 그 정도의 소득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법리 조례안이 있어요. 조례안이 있어서 저기 이제 저거면 그렇게 되면 투자하고 기타 등등 해야 되잖아요. 그 투자와 관련된 것도 신한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안은 신한군의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공공자원으로 태양광과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햇빛은 국민의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자한다, 뭐 한다. 그리고 농가 태양광 뭐 이런 식으로 되세요. 그러니까 농민은 약자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은 소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 한다라고 군수의 책무 쭉 해서 이게 개발 이익 공유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사회주의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다. 저는 대한민국에 거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거 오늘 이거 개발이익 공유 등에 대한 조례 이제 법률가 이제 변호사님들한테도 좀 보내고 이거 법률안으로 이거 조례안 좀 검토해 주세요. 근데 이제 상위법 국가에서 이제 문재인과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해도 다 사주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보조금으로 저렇게 사주고 뭘 하는데 저걸 사주면서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이 있느냐? 저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올해요. 2023년 1분기에 한국전력이 적자를 얼마를 냈느냐? 한국전력이 적자를 얼마를 냈냐면 여러분 6조 2천억을 냈습니다. 한국전력이 영업적자 6조 2천억을 냈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요, 여러분. 한국전력이 적자를 내는 건 가스값이 올라가면 적자를 내죠. 그러니까 원자력이 제일 싸고요. 그 다음에 석탄이 싸고요. 그 다음이 가스가, 석유, 가스 이렇게 점점 이게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어떤 가격으로 사준다? 가스 발전 단가로, 가장 비싼 단가로 태양광과 풍력, 신재생 에너지 가격을 사준다. 그렇게 사줬더니 가스 가격이 올라갔더니 풍력 가격과 태양광 가격도 같이 올라가서 한국전력의 적자는 뻥튀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스 가격이 오르는 건 뭐 러시아가 지랄라고 뭐 이러면서 가스 가격이 오른 거고, 그렇게 돼서 저기 한국전력이 저렇게 영업 적자가 많이 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그러면 한국전력은 저거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죠. 그럼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한전이 1년에 몇십 조 정도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나라의 채권 시장에 채권이 그러니까 채권을 살 수 있는 공급이 저렇게 늘면 수요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교란되고 일반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고 자금 조달 기업이 올라간다. 그러니까요. 기업이 자금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모든 물건의 거의 생활과 모든 물건 제작의 원가가 되는 전기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심하게 훼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자, 여러분 물어보자고요. 이런 무리수가 아니 좋죠. 애들한테 돈 주는 거 좋아. 애들한테 이렇게 아동수당 주는 거 좋고 이렇게 지역 살리는 것도 좋은데, 그게 이런 식의 방식인 게 맞아? 이런 식의 방식인 게 맞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후쿠시마에 이렇게 오염수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서 소금값 올리고, 그리고 모든 이 소금값 올리는 걸 후쿠시마 탓을 하는 거로 대중 선동을 하고, 그 선동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가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